안녕하세요, 주라베트입니다. 부파공작원의 진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자는 김성호 의원인데요. 우리 이제 특수임무 유공자회를 법률적으로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올리신 분이시죠. 충북 영동에서 태어났대. 저도 충북 영동이 태어난 고향이거든요. 옥천인데 같은 고향 사람이시구나.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연구원으로 미국 정치와 선거제도를 연구를 했습니다. 국제부 기자를 거쳐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 시절을 거쳐가지고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었고요. 2000년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부파공작원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요. 감춰져 있던 특수임무 유공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도 있고 좀 안타까운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큰 애국을 하고도 가장 큰 배신을 당했던 부파공작원의 아픔을 쉽게 물지 않았다. 임무수행을 14,000명이 가셨는데 그 중에 8,000명이 목숨을 잃으신 거죠. 분단국가로서 서로 안 보이는 전쟁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신 거죠. 사실 월남전 희생자들이 5,000명입니다. 전쟁에서 죽으신 분들이 5,000명인데 이 부파공작원들은 8,000명 정도가 임무수행 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근데 이거 50년 동안 정부에서 철저하게 은폐를 해왔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그거를 수면 위로 나오게 한 김성호 의원님께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국은 명령을 내렸으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담았고,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어떤 사건 사례들이 있었고, 어떤 희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나가려고 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자 7,987명, 임무수행 부파를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7,987명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밝혀진 거고요. 안 밝혀졌던 것들은 더 많이 있으시겠죠. 예전에는 진짜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많았어요. 이게 말이 돼? 훈련하다가 막 수장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안에서 내부에서 막 전투를 해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훈련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임무수행에 가가지고 밝혀지지 못한 분들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을 알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어라베, 제가 운영하는 장어집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구매하시고요. 이 부파는 사실은 60년도, 70년도에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물세관들이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기망을 해가지고, 사실 나라가 재산사기 이득을 취한 거죠. 기망을 해서 재산사기 이득. 이거 사기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분들을 속여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부파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정보를 획득하고 다시 또 보내고 다시 또 정보를 획득하고, 그러다 못 돌아오신 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김성호 의원이 이제 부파공작원 그리고 유족분들,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 책을 썼는데, 부파공작원이란 뭐냐? 간첩? 첩자? 공작원? 정보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간첩하면 의뢰 북계 무장공비, 빨갱이. 예전에는 그랬죠. 옛날 때는 이렇게 늑대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방공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1968년 11월 초에 울직 삼척 무장공비 침수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여기 책에서는 말하는 거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북한 놈들은 공비를 보내. 이승봉 어린이를 죽이는데 우리는 간첩을 안 보내? 간첩은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야.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간첩을 안 보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빨갱이 놈들은 왜 자꾸 간첩을 보내 사람을 죽이는데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빨갱이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서 간첩 같은 건 안 보내지. 양미란 학살은 간첩이나 빨갱이가 하는 짓이야. 그러니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1969년 10월 남한의 한 젊은이가 휴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 마침 붉은 해가 휴전선 넘어 언덕 위로 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에 갑자기 부산에 두고 온 남동생 얼굴이 어른거렸다. 저 산 넘어지는 해여 넘어져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따뜻한 집이 돌아가는 거다. 나는 과연 따뜻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동생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금쯤 동생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고 싶은 동생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으로 가는 부파 간첩이었어요. 사실은 공작원이었죠. 제 선배님이셨죠. 휴전선을 넘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공작 임무 노트를 시를 썼다. 공작 임무 노트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면서 모든 행동들을 쓰는 그런 노트인가 봐요. 저녁 노을을 보며 자신의 깊은 가슴 속에서 울리는 존재의 소리를 들었는지 대자연에 무슨 남북이 있고 어떤 이념이 있고 상대에 대한 정대감과 분노가 있겠는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고와 같은 동생을 생각하며 형의 마을이 절절하다. 이 시를 쓴 부파공작원은 형의 이름은 안병기였고 그 남동생 이름은 안병환. 당시 부산 문현동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부파공작원 형 안병기는 동료 부파공작원 김춘웅과 공작 임무를 띠고 휴전선을 넘어서 그해 10월 26일 날 북한군에서 잡혔습니다. 당시 북한은 군사정전 회의에서 부파공작원의 체포 증거물로 안병기 시를 공개했습니다. 안병기는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잃고 남동생을 키우는 소녀 가장이었다. 어린 시절 구두닦이 막노동을 하였다. 결국 피까지 팔아 하루하루 살아가던 궁핍한 상황을 공장으로 내몰았다. 안병기는 동료 김춘원과 함께 정보사령부 부파공작원 사망자 명단에 올라있다. 그러니까 안병기 그 부파공작원이 임무 수행을 하러 넘어갔을 때 두려움 또는 어떻게 하면 침투를 할까, 임무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임무를 성공시킬까, 그런 것보다 진짜 현실적인 거죠. 넘어갔을 때 내가 죽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내 동생은 어디 있을까, 그런 이제 현실적인 생각들을 노트에 이제 적은 건데, 국가를 위해서 이제 목숨 바쳐 일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내 가족이 먼저 생각나고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7,987명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100명에 달하는 부파공작원의 직접적인 증언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정보사령부, 정보기관 통일부, 국가보훈처 비밀기록, 국회의 헌법재판소 법원 판결이 최초로 공개됐는데, 이 실질적 자료로서 이 책의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높은 책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문서로서 공개된 것들을 이 책에 이제 담은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었지만 제가 이제 읽고 상세하게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식으로 한번 컨텐츠를 잡고 시리즈별로 계속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음 화부터는 전부 다 하나씩 책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